안녕하세요. 저는 김영자입니다. 올해 77세고요. 작은 라면집을 하나 운영하고 있어요. 혹시 여러분은 74세에 모든 것을 잃는다면 어떻게 아시겠어요? 30년간 운영하던 가게가 하루아침에 잿더미가 되고 남편은 세상을 등지고 자식들은 외면한다면 그래도 살아야 할 이유를 찾을 수 있을까요? 저한테 실제로 일어난 일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순간 제가 여러분께 이 이야기를 들려드릴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정말 기적 같은 일이라고 생각해요. 혹시 이런 따뜻한 이야기가 좋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많은 어르신들의 이야기를 전해드릴 수 있는 힘이 될 거예요. 그럼 지금부터 제 인생에서 가장 절망적이었던 순간부터 그리고 지금 이 순간까지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아마 끝까지 들으시면 여러분도 깜짝 놀라실 거예요. 11월 새벽 3시경이었어요. 깊게 잠들어 있는데 갑자기 전화벨이 울리더라고요. 누가 이런 새벽에 전화를 하나 싶어서 받아보니 경찰서에서 걸려온 거였어요. 영자분식 사장님이시죠? 지금 가게에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급히 나오세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정말 머리가 하얘졌어요. 여보, 우리 가게에 불났다고 해. 남편과 함께 급히 옷을 입고 달려갔는데 영자분식이라는 간판을 달고 30년째 운영해온 우리 가게가 활활 타고 있는 거예요. 가스 누출로 인한 화재였는데 불길이 가게 전체를 집어삼켜버렸거든요. 그 순간 정말 눈앞이 캄캄해지더라고요. 30년 동안 저희 부부가 악착같이 모은 모든 것이 한순간에 사라져버린 거잖아요. 그런데 더 절망적인 건 화재 보험료를 1년치 연체한 상태였다는 거예요. 사실 몇 달 전부터 장사가 안 되어서 보험료까지 밀리고 있었거든요. 결국 보험금은 한 푼도 받을 수 없었어요. 정말 말 그대로 빈손이 되어버린 거죠. 그날 밤부터 남편이 잠을 못 자더라고요. 영자야, 내가 가스밸브를 제대로 잠궜는지 확인했으면 어땠을까? 혹시 내 실수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긴 건 아닐까? 밤새도록 자책하면서 말이에요. 제가 아무리 괜찮다, 여보, 우리 다시 시작하면 되잖아, 라고 위로해도 소용없었어요. 남편은 하루하루가 고통스러워했어요. 제 마음도 무너지는 것 같았지만, 그래도 남편 앞에서는 강한 척했어요. 그런데 화재가 나고 한 달 후에 더 큰 비극이 저를 덮쳤어요.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나서 남편을 깨우려고 했는데 차갑게 식어 있더라고요. 유서에는 간단한 말 한 줄만 적혀 있었어요. 영자야, 미안하다. 이제 너라도 자유롭게 살아라. 그 순간 정말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세상이 무너지는 느낌이었어요. 여보, 왜 나 혼자 남겨놓고 가세요? 우리 함께 이겨내기로 했잖아요. 아무리 울어봐도 남편은 돌아오지 않았어요. 장례를 치르는 동안에도 현실적인 문제들이 계속 밀려왔어요. 아들 민수는 38살인데도 아직 취업을 못한 상태였거든요. 대학 졸업 후에 몇 번 취업을 시도했지만 번번이 실패하고 이제는 집에서 게임과 술로만 하루를 보내고 있었어요. 제가 아무리 민수야, 이제라도 일자리를 찾아보자고 해도 엄마, 요즘 같은 세상에 내 나이에 누가 뽑겠어요? 라면서 현실을 회피하더라고요. 어떻게 해야 할지 정말 막막했어요. 딸 수진이는 시집을 갔지만 형편이 넉넉하지 않았어요. 남편은 작은 회사 다니면서 아이 둘 키우느라 여유가 없었거든요. 제가 딸한테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아서 도움을 요청하지도 못했어요. 결국 저는 정부에서 제공하는 임시주거지로 이주할 수밖에 없었어요. 6평 남짓한 원룸이었는데 그마저도 월세가 부담스러웠어요.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을 했는데 아들이 있다는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더라고요. 아들이 무직이라는 건 고려되지 않았어요. 그럼 저는 어떻게 살라는 거예요? 정말 막막했어요. 74세에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잖아요. 고민 끝에 선택한 게 폐지 줍기였어요. 새벽 4시부터 저녁 8시까지 리어카를 끌고 다니면서 폐지와 고철을 주었어요. 하루 종일 발품을 팔아도 버는 돈은 1만 원에서 2만 원 정도였어요. 그나마도 비가 오는 날이나 몸이 아픈 날에는 한 푼도 못 벌었죠. 쌀 한 포대 사는 것도 고민이 되는 생활이었어요.
그런데 정말 힘든 건 사람들의 시선이었어요. 예전에는 영자 사장님이라고 불리면서 동네에서 존경받았는데 이제는 폐지 줍는 할머니 취급을 받는 거예요. 저리 가세요. 여기서 뭐 하는 거예요? 폐지 함부로 가져가면 안 돼요. 할머니, 아파트 관리소 직원들이 쫓아내기 일쑤였고 지나가는 사람들은 고개를 돌리며 외면했어요. 가끔 1,000원짜리 몇 장 손에 쥐어주는 사람들도 있었는데 그런 동정의 시선이 더 마음 아팠어요. 집에 돌아와서도 편하지 않았어요. 아들 민수는 여전히 게임에만 빠져 있고 제가 어렵게 벌어온 돈으로 술까지 사 마시더라고요. 엄마, 저도 괴로워요. 이런 제 모습이 싫다고요 라면서 오히려 저한테 위로받으려 하고 내가 뭘 잘못했을까? 밤마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남편을 제대로 지켜주지 못했고 아이들도 이렇게 키웠고 이제는 거리에서 폐지를 주우며 살고 있으니 때로는 차라리 남편을 따라갔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까지 들었어요. 그런 절망적인 나날들이 6개월 정도 계속되었어요. 5월 어느 날이었는데 평소처럼 새벽에 폐지 수거를 하고 있었거든요. 빌라 단지 쓰레기 분리수거장에서 폐지를 정리하고 있는데 갑자기 쿵 소리가 들렸어요. 깜짝 놀라서 소리가 나는 쪽을 보니까 40대 정도 되어 보이는 여자분이 바닥에 쓰러져서 입에 거품을 물고 경련을 일으키고 있더라고요. 저는 주저하지 않고 달려갔어요. 그분 머리를 받쳐주고 119에 신고했죠. 괜찮아요. 괜찮아요. 곧 구급차 올 거예요. 경직되어 있는 온몸을 주무르면서 구급차가 올 때까지 응급처치를 해드렸어요. 혹시나 몰라 심폐소생술도 하고 말이죠. 30년간 알게 모르게 배운 잡다한 지식이 도움이 되더라고요. 구급차가 올 때까지 그분 곁을 지켜드렸어요. 제가 함께 병원에 갈까요? 라고 물어봤는데 괜찮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라고 하시면서 구급차에 실려 가시더라고요. 저는 그저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며칠 후에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그 여자분이 저를 찾아오신 거예요. 알고 보니 라면을 개발하는 중소 프랜차이즈 회사의 대표셨어요. 이정미라는 분이었는데 간질 발작으로 쓰러지신 거였더라고요. 은인이신데 어떻게 보답을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분이 저한테 사례금을 주시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한 말에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돈은 받을 수 없어요.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거든요. 하지만 정말 고맙다고 생각하신다면 저한테 허름한 일이라도 이 한 몸 일할 수 있는 곳을 알아봐 주실 수 있으시면 염치 없지만 그것은 부탁드려 봅니다. 정미 씨가 정말 놀라시더라고요. 돈 대신 일할 곳을 알아봐 달라고 하니까요. 어떤 일이든 상관없어요. 청소든 설거지든 제가 할 수 있는 일이라면 뭐든 열심히 하겠어요. 제 간절한 마음이 전해졌나 봐요. 그럼 우리 본사 주방에서 일해보시겠어요? 라면 연구할 때 간단한 요리 보조하는 일인데. 정말요? 정말 저를 써주시겠어요? 그때 정말 눈물이 날 뻔했어요. 그해 6월부터 저는 라면 회사 본사 주방에서 일을 시작했어요. 시급은 최저임금 수준이었지만 점심도 주고 간식도 주고 쉬는 시간도 주니 저한테는 그 어떤 일보다 소중했어요. 다시 사회의 일원이 된 기분이었거든요. 처음에는 적응이 쉽지 않았어요. 74세 나이에 새로운 환경에서 젊은 직원들과 함께 일하는 게 부담스러웠거든요. 하지만 포기하고 싶지 않았어요. 저는 누구보다 일찍 출근하고 늦게 퇴근했어요. 다른 직원들이 하기 싫어하는 굳은 일도 마다하지 않았고요. 설거지, 청소, 재료 정리까지 모든 일에 최선을 다했어요. 무엇보다 30년간 분식집을 운영하면서 터득한 요리 실력이 빛을 발했어요. 영자 이모님이 끓인 라면은 뭔가 달라요. 젊은 직원들이 하나둘씩 인정해주기 시작했거든요. 같은 재료로 끓여도 제 손을 거치면 더 깊은 맛이 났어요. 비법이 뭐예요? 특별한 건 없어. 그냥 마음을 담아서 끓이는 거야. 이 라면을 먹을 사람이 얼마나 배고플까, 얼마나 힘들까 생각하면서 말이야. 정미 대표님도 제 진심을 알아봐 주시더라고요. 영자 이모님, 혹시 우리 신메뉴 개발에도 참여해보시겠어요? 저는 기꺼이 제 경험을 나눴어요.
서민들이 좋아할 만한 맛, 저렴하지만 푸짐한 라면 레시피를 제안했죠. 그렇게 2년이 흘렀어요. 저는 매월 받는 급여에서 생활비를 최대한 아껴가면서 돈을 모았어요. 하루 두 끼만 먹고 옷도 헌옷으로 버티면서 한 푼 두 푼 저축했어요. 그런 제 모습을 보고 아들 민수도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어요. 엄마, 저도 일 찾아볼게요. 비록 늦었지만 민수가 택배 일을 시작했어요. 아들아,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 지금이라도 시작해줘서 엄마는 너무 고맙구나. 제가 74세에 새로운 일을 시작했는데 아들이 못할 이유가 있겠어요? 딸 수진이도 가끔 저를 찾아와서 응원해줬어요. 엄마, 정말 대단하세요. 저도 엄마 보고 힘내고 있어요. 가족들이 조금씩 희망을 되찾아가는 모습에 저는 정말 보람을 느꼈어요. 3년째 되던 해, 저는 정미 대표님한테 조심스럽게 말씀드렸어요. 대표님, 제가 작은 라면 가게를 하나 차리고 싶은데 괜찮을까요? 정미 대표님이 제 계획을 듣고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3평 남짓한 작은 가게에서 라면을 끓여 팔고 싶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제 다음 말에 더 놀라셨어요. 돈 없는 사람들한테는 공짜로 줄 생각이에요. 배고프면 그냥 드시고 가세요라는 문구도 붙일 거고요. 이모님, 그럼 장사가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괜찮아요. 돈 있는 사람들은 돈 받고 없는 사람들은 공짜로 주면 되니까. 제가 돈이 없어서 배고파 보니 그런 사람들에게 얼마나 동아줄 같은 가게가 될지 마음을 잘 알겠거든요. 정미 대표님이 제 마음에 감동받으셨나 봐요. 그럼 우리 회사 라면을 원가에 공급해 드릴게요. 대신 간판은 영자라면으로 하세요. 정말요? 대표님, 정말 고마워요. 드디어 영자라면이 문을 열었어요. 서울 변두리 골목, 3평 남짓한 작은 공간이었지만 저한테는 꿈의 공간이었어요. 보증금과 월세가 저렴해서 부담스럽지 않았고 각종 주방 설비와 필요한 물품은 정미 대표님께서 대부분 채워주셨거든요. 30년 전 분식집을 처음 시작했을 때의 설렘이 되살아났어요. 첫날부터 손님들이 오시더라고요. 근처 공사장에서 일하시는 분들, 야간 택시기사님들,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 제가 정성스럽게 끓인 라면 한 그릇에 다들 만족해 하시더라고요. 할머니, 이 라면 진짜 맛있어요. 고마워, 아들아. 많이 먹어라. 저는 손님 한 분 한 분을 진심으로 대했어요. 라면을 끓여드리는 게 아니라 따뜻한 마음을 전해드리는 기분이었거든요. 며칠 후에 한 젊은 남자분이 가게에 들어오셨어요. 옷차림이 남루하고 얼굴이 수척해 보이더라고요. 라면 하나 주세요. 라면 한 그릇 얼마예요? 라고 물으며 주머니를 뒤적거리시더라고요. 아, 죄송해요. 돈이. 그분이 돌아서려는 순간 제가 말했어요. 배고프지? 그냥 앉아서 먹어. 돈은 나중에 벌어서 주면 돼. 가게 들어왔다가 그냥 나가는 거 아니야. 그 남자분이 눈물을 글썽이면서 앉으시더라고요. 저는 라면에 계란과 햄을 넉넉히 넣어드렸어요. 천천히 먹어. 급할 거 없다. 다 드시고 나서 고개를 숙이시더라고요. 할머니, 정말 감사해요. 3일 만에 제대로 된 음식을 먹어봐요. 뭔 소리야? 젊은 사람이 왜 굶고 다녀? 취업이 안 되어서. 부모님께도 더 이상 손 벌릴 수가 없고. 저는 그 청년의 이야기를 들어드렸어요. 대학을 졸업했지만 취업이 안 되어서 아르바이트로 버티다가 그마저도 그만두게 되었다는 이야기였어요. 포기하지 마, 아들아. 나도 74세에 새로 시작했는데 너는 아직 젊잖아. 그 청년은 그날부터 제 가게 단골이 되었어요. 일자리를 구하러 다니다가 지칠 때마다 가게에 들러서 따뜻한 라면 한 그릇과 위로의 말을 들어갔어요. 3개월 후에 그 청년이 취업에 성공했어요. 할머니 덕분이에요. 포기하지 말라는 말씀이 힘이 됐어요. 첫 월급으로 밀린 라면 값을 모두 계산하고 가더라고요. 제가 그 돈을 받으면서 정말 뿌듯했어요.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었어요. 생활고에 시달리는 독거노인분들, 가출한 청소년들, 노숙자분들, 일용직 노동자분들. 제 가게가 그분들한테 따뜻한 피난처가 되더라고요. 할머니는 왜 이렇게 좋은 일을 하세요? 어느 날 단골 손님이 물어보시더라고요. 좋은 일? 뭔 좋은 일?
그냥 배고픈 사람 보면 먹여주고 싶은 게 사람 마음 아니야? 나도 배고픈 시절이 있었으니까. 가게를 운영한 지 1년이 지나니까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어요. 영자라면 집에 가면 돈 없어도 밥 먹을 수 있다더라. 그 할머니가 진짜 천사야. 입소문을 타고 더 많은 분들이 찾아오시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절대 허영심을 부리지 않았어요. 천사는 무슨, 그냥 사람 사는 게 다 비슷해. 어려울 때 서로 도와주며 사는 거지. 그러던 어느 날, 가게에 익숙한 얼굴이 나타났어요. 30년 전 분식집의 단골이었던 김철수 씨 아들 상훈이더라고요. 지금은 40대 중반이 된 상훈이가 저를 알아보고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영자 이모, 정말 이모시네요. 어머, 상훈이구나. 이렇게 다 컸네. 상훈이는 어렸을 때 제 분식집에서 떡볶이를 사 먹으며 자란 아이였어요. 이모, 그때 일로 얼마나 걱정했는지 몰라요. 아버지가 화재 소식 듣고 한참 우셨어요. 상훈이는 지금 지역 방송국에서 PD로 일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모, 혹시 이 이야기를 방송으로 만들어도 될까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알아야 할 이야기 같아요. 처음에는 망설였어요. 뭘 그런 걸 방송으로. 창피해. 하지만 상훈이의 설득에 마음을 열었어요. 이모 이야기가 힘들어하는 많은 분들에게 희망이 될 수 있어요. 특히 어르신들에게요. 몇 주 후에 영자라면의 이야기가 지역 방송을 통해 나갔어요. 반응이 정말 대단했어요. 시청자분들로부터 감동의 전화가 빗발쳤고 가게에는 더 많은 손님들이 찾아오시더라고요. 할머니 방송 보고 찾아왔어요.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사람들이 제 이야기에 눈물을 흘리면서 응원을 보내주시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여전히 겸손했어요. 뭘 그리 대단하다고. 그냥 사람 사는 거지 뭐. 하지만 속으로는 뿌듯했어요. 제 작은 실천이 이렇게 많은 분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다니까요. 방송 이후에 전국에서 후원금과 격려 편지가 쏟아졌어요. 하지만 저는 후원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하지 않았어요. 대신 더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써달라고 지역 복지관에 기부했어요. 제가 받은 도움을 다른 분들에게도 나눠드리고 싶어요. 제 선행이 또 다른 선행을 낳고 지역사회 전체가 따뜻해지더라고요. 방송 이후 1년이 지난 지금 저는 여전히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서 가게를 준비해요. 77세가 된 지금도 하루도 빠지지 않고 가게를 지키고 있어요. 아들 민수는 이제 택배회사에 적응해서 열심히 본인 역할을 성실히 하고 있어요. 어머니 보고 정말 많이 배웠어요. 포기하지 않는 것, 사람을 따뜻하게 대하는 것. 딸 수진이도 가끔 가게를 도우러 와서 설거지를 해줘요. 엄마, 정말 자랑스러워요. 우리 엄마가 이렇게 훌륭한 분인 줄 몰랐어요. 가족들이 다시 화목해진 것이 저한테는 가장 큰 기쁨이에요. 정미 대표님도 여전히 가게를 찾아와서 안부를 물어봐 주시고요. 이모님 덕분에 우리 회사 이미지도 많이 좋아졌어요. 정말 고마워요. 무슨 소리야. 나야말로 고맙지. 가게 벽에는 손님들이 남긴 감사 메시지들이 가득 붙어 있어요. 할머니 덕분에 힘냈어요. 따뜻한 마음 감사해요. 할머니가 저의 희망이에요. 하나하나가 저한테는 보물 같은 편지들이에요. 어느 날 저녁, 가게 정리를 마치고 나서 저는 조용히 중얼거렸어요. 여보, 나 이제 좀 괜찮은 것 같아. 우리 아이들도 잘 살고 있고, 나도 사람들한테 도움이 되는 일을 하고 있어. 남편 사진을 바라보면서 저는 미소를 지었어요. 처음에는 왜 나 혼자 남겨놨나 원망도 했는데, 이제는 알겠어. 내가 더 해야 할 일들이 남아 있었구나. 최근에 저한테 또 다른 기쁜 소식들이 있었어요. 그동안 가게를 다녀간 청년들 중에 몇 명이 성공적으로 자리를 잡았다는 소식들이 들려오는 거예요. 지금 대기업에 취업한 청년도 있고 작은 카페를 창업한 청년도 있었어요. 할머니, 저 결혼해요. 얼마 전에는 3년 전에 가게를 다녔던 청년이 약혼녀와 함께 찾아와서 기쁜 소식을 전해줬어요. 할머니가 포기하지 말라고 하신 말씀 덕분에 여기까지 왔어요. 저는 그런 소식들을 들을 때마다 눈물이 글썽해져요. 내가 한 게 뭐 있다고. 다 너희들이 열심히 한 거지.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세상에서 가장 뿌듯한 기분이에요. 요즘 저는 새로운 꿈을 키우고 있어요.
나중에 여유가 좀 생기면 배고픈 아이들을 위한 무료 급식소도 하나 만들어 보고 싶어. 77세 나이에도 여전히 새로운 꿈을 꾸고 있어요. 지역 복지관에서는 저한테 자원봉사 활동도 요청하더라고요. 이모님 같은 분이 어르신들께 경험담을 들려주시면 큰 힘이 될 거예요. 저는 한 달에 2번씩 복지관을 찾아가서 비슷한 처지에 있는 어르신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어요. 나이가 들었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저도 74세에 새로 시작했는데 지금이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이에요. 제 강연을 들은 어르신들은 하나같이 용기를 얻어 가시더라고요. 어느 날 가게에 특별한 손님이 찾아오셨어요. 90세가 넘은 할아버지셨는데 혼자 사시면서 끼니를 거르는 일이 많다고 하시더라고요. 할머니, 나도 돈이 없는데 밥 좀 먹을 수 있을까? 당연하죠. 할아버지. 앉으세요. 저는 그 할아버지를 위해서 특별히 소화가 잘 되는 라면을 끓여드렸어요. 면도 부드럽게 삶고 계란도 완전히 익혀서 드시기 쉽게 만들었죠. 천천히 드세요. 할아버지. 그 할아버지는 그날부터 일주일에 2번씩 가게를 찾아오세요. 저는 그분만을 위한 특별 메뉴도 개발했어요. 할아버지 건강 생각해서 스프도 적게 넣고 야채도 많이 넣었어요. 영자 씨 덕분에 내가 산다. 할아버지 말씀에 저는 제가 더 고마워요. 저한테도 보람을 주시잖아요 라고 답했어요. 이제 영자라면은 단순한 라면집이 아니에요. 지역사회의 따뜻한 마음이 모이는 곳이고 어려운 이웃들에게는 희망의 등대 같은 곳이거든요. 저는 매일 아침 가게 문을 열면서 생각해요. 오늘도 누군가에게 따뜻한 밥 한 끼를 대접할 수 있구나. 그 생각만으로도 하루가 기대되고 행복해요. 제 이야기는 여러분들에게 이런 메시지를 전해드리고 싶어요. 나이가 들었다고, 실패했다고, 모든 것을 잃었다고 해서 인생이 끝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74세에 새로운 시작을 한 저처럼 여러분들에게도 언제든 다시 시작할 용기와 기회가 있어요. 이제야 진짜 나로 살아가는 느낌이에요. 제가 자주 하는 말이에요. 진정한 자신으로 사는 것에는 나이가 없어요.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는 마음과 다른 사람을 위해 따뜻한 손을 내밀 수 있는 용기예요. 오늘도 영자라면 간판 아래에서 77세인 제가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라면을 끓이고 있어요. 그 라면 한 그릇에는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인생의 깊은 맛과 사람의 따뜻한 정이 우러나 있어요. 여러분도 힘들고 지칠 때 제 이야기를 떠올려 보세요. 그리고 기억해 주세요. 노년은 끝이 아닌 또 다른 시작이라는 것을요. 감사합니다.